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구로 구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구로 독서 선포 대회, 독서라는 게 이제 선포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문화의 큰 족적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독서라는 것이 뭐냐? 책을 읽는 건데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 안에 있는 정보나 지식을 다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무슨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또 전화기라든지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책을 읽는 것은 그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큰 힘이거든요. 저의 경우만 봐도 저는 원래 이 소설을 써야 되겠다, 글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작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글 연습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나 자신도 이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글을 못 쓸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시작했을 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소설을 써낼 수가 있었어요. 저의 그 첫 작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데, 저는 그것을 어찌나 빨리 썼는지 3권짜리인데 그 첫 권, 한 첫 권 쓸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글이라는 게 워낙 낯설어 가지고요. 두 번째 권 쓸 때에는 거의 한 반 정도 걸렸고, 세 번째 권은 불과 열흘 만에 다 썼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문외한인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글을 빨리, 그야말로 일필피지로 600만 부 이상이 팔릴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다들 그 미팅이다, MT다 막 돌아치면서 놀 때에 이제 비로소 내 영혼이, 내 의식이 자유를 찾았구나. 이제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자. 그래서 내게 가장 궁금했던 게 그 당시 뭐였냐 하면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 하면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올바른 거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것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인류의 온 역사를 통해서 매진해온 작업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두 사람이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스승도 못 가르쳐주죠. 그것은 스스로가 느끼고 깨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독서였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인간이 쓴 책이란 책은 한 권도 남기지 말고 다 읽어보자. 그래서 미친 듯이 독서에 뛰어들었었습니다. 아침에 도서관 문을 열면은 제일 착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서관 문 닫을 때에 나오기를 2년간을 했죠. 인간이 쓴 책이란 책은 뭐든지 다 읽어보겠다. 그래서 전공 불문하고 문과, 이과, 영역 불문하고 모든 책을 그야말로 다 읽어댔습니다. 법학, 행정학, 사회학, 이런 사회과학, 그 다음에 문학, 철학, 역사학, 그런 것, 인문학, 심지어는 생물학, 물리학, 분자화학, 무슨 천문학, 심지어 방중술, 종교. 하여튼 이 세상 사람의 지혜가 담긴 책이란 책은 모조리 읽어대기를 2년간을 했더니 머리가 문리가 트였어요. 무엇을 봐도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전공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같거든요. 다 사람에게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종교든 문학이든 뭐 사진이든 방중술이든 전부 그 뿌리는 같은 거예요. 겉만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게 무서운 독서, 나는 그걸 잔인한 독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잔인하도록 독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설 한 편 쓰는 것쯤은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작가 그러면서 뭐 이 심각하게 표정을 찌푸리고 글 연습을 하고 막 접어서 던지고 뭐 담배 피고 담배 필 필요도 없어. 전 담배 안 핍니다. 그거 쉬운 일이에요. 글 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기 아는 거 툭툭 써내는데. 그래서 이 독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엄청난 힘을 얻게 하는 근원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그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와 힘 중에도 이 내면의 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많은 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될지 또 많은 분이 될지 아니면은 한 분에게도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의 힘은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보이고 느껴지고
누가 생각해도 아 이게 힘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힘이요. 예를 들면은 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 땅으로 차이가 나죠. 지위, 이제 뭐 장관하고 보통 사람하고는 또 하늘 땅 차이가 나죠. 지식, 많이 알고 배운 사람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권력, 또 환경, 백그라운드, 심지어는 외모도 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성형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힘들이 있어요.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실력이죠. 영어 이런 것들. 그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외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질주해 가는 거예요. 그 참고 공부하고 남들 놀 때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심지어 그 옛날 우리 중학교 때 공부 1등 하던 녀석은 학교에서 아무리 우스운 일이 일어나도 공부 시간에 웃질 않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왜 안 웃냐? 남들 다 웃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웃으면 영어 단어 하나 잊어버려. 그렇게 사는 놈도 있어요. 걔는 의사가 되었어요. 돈 잘 버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물론 그 경기고등학교 서울의대 나오고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형무소를 갔어요. 이 인생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외면의 힘은 당장 드러나는 힘이고 모든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서 뛰어가지만, 외면의 힘에는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은, 그 힘은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그 힘을 얻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건희. 친구분이죠? 그래요. 건희가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모두가 이건희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내면의 힘이 꽉 찬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찮은 가엾은 한 영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전에 언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건희가 TV에 나와가지고 뉴스에 자기 형하고 재산 싸움을 하다가 TV에다 대고 하는 말이 그 양반은요, 그 양반이라는 게 자기 형이에요. 이맹희. 그 양반은요, 옛날부터 우리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야, 이게 참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바에 의하면 부모를 잘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배웠는데, 1등 부자가 전 국민 앞에서 자기 형을 집에서 내놓은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돈에 영혼이 팔려버린 사람이구나.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 친구가 또 나왔네요. 김승연이.
그 승연이 역시 우리 친구는 보니까 예전에 그 자기 동생하고 유산 싸움을 하면서 법정에서 유산 싸움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싸움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법정의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가슴에다가 그냥 대못을 때려 박는 거죠. 그 어머니 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큰 놈 편을 들어가지고 작은 놈하고 원수되란 얘기예요. 작은 놈 편을 들어서 큰 놈하고 원수되란 얘기.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딱히 관을 가진 사람이 보면은 비참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건희, 김승연 다 의리의리하고 와 이건희가 이번에 13억짜리 차를 샀대. 어휴 나도 그거 한번 타봤으면.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 외면의 힘에 반대되는 우리가 오늘 구하고자 하는 이 내면의 힘, 이건 조금 달라요. 외면의 힘하고는 표가 잘 안 납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은 외면이 강한 사람 한둘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은 든든한 힘이 있어요. 이 내면의 힘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조각이 아닌 그림이군요. 그림에 보면은 플라톤은 탁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면서 둘이 계단을 탁 내려오잖아요. 그 옆에 많은 학자들이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학문은 위대하고 인간은 심원하기만 하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수십 명의 학자들이 저마다 다 유명한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계단에서 그냥 낮부터 취해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뒹굴고 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디오게네스입니다. 이 디오게네스, 이 사람은 늘 항아리 속에서 살았어요. 항아리가 집이에요. 항아리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또 항아리로 기어 들어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 항아리째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집이자 무덤이에요. 뭐 입고 뭐 씻고 이러면 신경도 안 쓰는 사람. 그럼 이 디오게네스는 형편없는 외면과 몰골을 가졌는데 내면도 그러하냐?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해요. 이 디오게네스하고 알렉산더의 일화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20만 군대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진군하는데 그 앞에 진흙밭에 디오게네스가 막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땅바닥에다 대고 나무한 옷을 다 찢어진 걸 입고 그 알렉산더가 묻지 않습니까? 이봐라, 저 뭐하는 늙은이냐? 저 디오게네스라는 늙은인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맨날 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또박또박 다가가가지고 디오게네스한테 디오게네스여 말하라.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 내 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가 이거 하다가 한번 휙 쳐다보고는 대왕이시여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외면의 힘을 가진 알렉산더가 그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하고 물었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디오게네스가 오히려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
그 당당함. 디오게네스에게는 알렉산더 아니라 알렉산더가 100명, 1000명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렉산더의 세계관. 정복하고 빼앗고 다스리고 뽐내고 이런 것들이 디오게네스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하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에게는 벼슬도 돈도 지식도 외모도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힘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진지함, 성실함, 검소함, 착함, 정의, 효도, 희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강하고 얻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정직.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같은 소설을 보세요. 정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미식기는 끝까지 정직하려 했다가 결국 이 사회에서 정신병자로 내몰려서 정신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 어려운 내면의 힘 중에서도 정직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 검소함이라든지, 이 검소함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꿈을 이루겠다. 이것은 벌써 그냥 너무 유치해요. 그 꿈이. 우리 보면은 주변에만 큰 돈 벌어서 나는 막 남을 돕고 막 엄청나게 하겠다. 그거는 너무 유치해서 대답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 꿈에 대해서는. 더 훌륭하고 더 진실된 꿈은 나는 돈을 적게 벌고 검소하게 생활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도 과거에 큰 돈이 있었습니다만은 내 일생을 이렇게 통틀어 보니까 돈 많을 때가 제일 불행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거의 내 아는 어떤 후배는 대학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대학에 등록을 못한 애가 1학년 1학기 겨우 다니고 2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어요. 그놈이 돈에 한이 맺혔어요. 야, 내 돈 한 번 벌어봐야 되겠다고 학교를 안 나오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희한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운이 붙고 또 붙어가지고 4천억을 벌었어요. 근데 박수 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거는 그런 4천억 같은 거는 그 참 불쌍한 영혼의 이루구나. 이건희를 이미 우리가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힘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가질 수 있어요. 하여튼 그놈 얘기를 좀 하자면 4천억을 번 놈이 갑자기 주식이 이제 어느 날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니까 4천억 중에서 1,500억을 잃고 2,500억이 남았어요. 탁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돈이란 그런 겁니다. 2,500억 쓰지도 못해요, 평생. 그러나 4천억 있던 놈이 1,500억 잃고 2,500억밖에 안 남았다고 자살을 해요. 그게 돈에 매달리면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류의 스승들 중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예수, 마호멧, 모든 인류의 스승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위대한 인간 정신은 그 물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인류의 스승들이나 그렇지
나 같은 비풍초는 그냥 돈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잘 가져보면은 위대한 비풍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생각을 바꾸면은 다른 세계가 열려요. 모두 이 자식들을 키울 때, 야! 공부 잘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 애가 이 시험 치고 와가지고 아빠 회사에 전화하잖아요. 아빠! 이번 시험에도 또 1등 했어! 그러면은 아빠가 그냥, 야! 우리 아들 최고야! 오늘 저 외식하자! 피자집으로 가든 뭐 어디 가가지고 아웃백 같은 데 가가지고 먹어라 말이야. 먹어. 야, 너 진짜 네가 나 닮아갖고 공부 잘하는구나 말이야. 야, 고맙다 말이지. 더 열심히 하자. 근데 너 보니까 수학을 98점밖에 못 받았더라. 좀 더 해서 다음에 꼭 100점 맞아야지. 오케이, 우리 아들. 그런 아버지는 자식을 망쳐요. 애가 아빠 나 오늘 또 1등하고 왔으면은 뭐 이 자식아 너 그 집에서 기다려. 집 가서 무지하게 들고 패야 돼요. 너 임마 또 1등하고 오면 너 집에서 내쫓을 거야. 그런 아빠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공부를 잘하면은요, 그게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 사회의 리더가 되거든요. 사회의 리더가 되는 거는 결국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놈들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뜯어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1등만 하고 오면 큰일 막 때려서 내보내가지고 꼴찌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좋은 아빠예요. 그거를 막 또 1등해서 막 외식하자. 그거는 굉장히 나쁩니다. 왜 나쁘냐면은 소집단끼리는 1등을 해요. 50명이 내도 1등 못해요. 그 이놈은 1등하면 야 잘했다 하면 1등은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500명 집단에 가서 1등을 못하면요 열등감을 가져요. 1등은 좋은 거다 한 게 머리에 꽉 박혀 있는데 5,000명 집단에 가서는 뭐 3등, 5등, 10등 아니라 뭐 100 몇십 등, 200등, 500등 하게 되면은 애가 완전히 인생이 어려서부터 그냥 끝나버려요. 인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가 확 죽으면은 안 돼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세계, 1등하고 온 애한테는 꼴등하고 와!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애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집 보면은 공부만 잘하면은 뭐 생활습관 개판이라도 좋고 뭐 인사 안 해도 좋고 그러다가 공부에 실패하면은요. 인생이 다 망가져요. 그거는 애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에요. 그래서 1등하고 오면은 막 때려줘야 돼요. 넓은 세계를 가르쳐야죠. 저는 아들이 둘 있어요. 한 놈은 자기 엄마 닮아서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요. 자기 엄마는요, 내가 결혼 하나는 진짜 잘못했어요. 내 그런 여자인 줄 몰랐는데, 나름 온순하고 착하고 잘 따르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만 쓰는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 서랍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 여자가 학교 가고 없을 때. 그때 나는 이제 백수였으니까 집에 하루 종일 있고 여자는 이제 대학에 강의를 나갔었는데 그럼 내가 그 이제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거든요. 보니까 그 중학생 때 성적표가 탁 나왔는데 보고는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냐. 야, 이게 성적표라는 게 말이죠. 무슨 2자나 3자나 뭐 5자 이렇게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출석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
우리 때는 그 한 학년에 한 1100명 이렇게 됐거든요. 1131분의 1, 1129분의 1, 1100 몇 분의 1, 1. 이가 한 번도 없어요. 전체 성적표에. 그 순간 뭘 어찌래가지고 빨리 그 타이레놀 하나 꺼내 먹고, 야,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내가 참. 그래서 이 큰 놈은 자기 엄마 닮아서 공부를 잘해요. 다 뭐 천재라 그러는 둥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나는 벌써 그 좁은 세계, 공부를 잘하는 그 좁은 세계, 다 숙맥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놈들요. 그냥 선생님 시키고 부모 시키니까 하는 거지.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누가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걸 막 하고 막 그게 그 패션이 있고 그게 열정이 있고 그게 사람답지. 그냥 그 무슨 하얀 그 이 결핵 환자처럼 시키는 대로 공부 막 1등. 내 집사람은 지금 시를 외우는 게 없어요. 공부 1등한 여자가. 경기 최고로 공부한 여자가 이게 탁 석양을 보면서 말이죠. 또는 이 아침 탁이 해 뜨는 그걸 보면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비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시도 한 줄 이렇게 외면서 삶이 뭐냐, 나라가 뭐냐, 나는 뭐냐,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여자 공부 그렇게 2등 한 번 안 하고 1등만 한 여자가 지금 그 깡그리 못 외워요. 그 누구시죠? 그러고 있어요. 100점만 맞던 여자가. 아마 그 무렵 나는 시험에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시를 외면서 그 시에 담긴 의미를 완성하면서 내 인생을 쭉 보고 미래를 딱 보잖아요. 이 여자는 외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너무 옛날에 한 공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교 들어가려고 한 것밖에 더 있어요. 자기 좀 출세하려고. 너 왜?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공부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자기를 쌓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큰 놈은 그 여자를 닮아서 공부를 잘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뭐 첫 아들인데다가 여자가 뭐 대학 교수고 하니까 애를 공부시키려고 막 그 눈이 파래가지고 그 좁은 세계에 애를 가두는 거죠. 근데 그때 나는 글 쓰고 외국에 주로 가 있느라고 그걸 몰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큰 놈이 벌써 이 공부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공부 1등 하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1등 하면서 내가 남들을 다 눌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 남아있는 놈이 둘째가 있으니까 둘째한테 야 인마 넌 공부하지 마 그랬어요. 걔는 우는 거예요. 아빠 형만 공부하라 그러고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넌 인마 공부는 넌 머리가 안 되는 놈이야. 아빠 내가 왜 머리가 안 돼요? 글쎄 넌 안 돼 인마 넌 공부하면 안 돼. 공부하지 마. 그놈은 공부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야 나가서 놀자 축구하자 뭐하자 그래서 공부를 안 시켰어요. 처음엔 그놈이 그렇게 반항하더니 나중에는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게 얼마나 좋은 걸 알아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이놈이. 그때 내가 그놈한테 그랬죠. 야 너는 진짜 힘든 공부 안 하는 대신에 요거 하나만은 해라.
뭐요 아빠? 저 뭐든지 할래요. 그래. 그래 임마. 너는 앞으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해라. 이놈 자식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면은 때미는데 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90도로 하고 나오면서 구두 닦는 놈한테 아저씨 다음에 또 뵐게요 하고 오고 길 가는 할머니한테도 하고 애한테도 하고 모든 심지어는 길 가는 강아지한테도 90도로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길래 내가 사람한테만 해라 임마 됐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큰 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이놈은 자식이 자존심도 세지 뭐하지 누가 하든 자기보다 조금 잘난 놈이 나타났다 하면은 막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자기가 더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자기가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보여줘가지고 막 기분 나빠갖고 며칠 동안 아파하고 집에 방에서 안 나오고 이놈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 둘째 그 공부 못하는 놈. 그 놈은 진짜 친구가 한 몇천 명은 돼요. 누구하고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큰 놈이 언제 한번 나하고 산책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야 우리 작은 놈 이름이 인후인데 야 인후 그놈 대단하지 않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하고 다 그렇게 잘 통할 수 있냐? 인후 미워하는 사람 난 평생 못 봤다. 또 인후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못 봤다.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뭐 가진 놈이든 뭐 전부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어울리냐? 그러니까 큰 놈이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큰 놈도 아무리 센 놈도 처음에는 인후가 똘마니처럼 살살거리다가 좀 있다 보면 어느새 그놈들이 다 인후 똘마니가 돼 있어요. 그럼 대단해요. 그러면 됐는데 형이란 놈이 또 자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막 칭찬하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좀 깎이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 자식이 뭘 삼매기는지는 몰라도요. 그런. 작은 놈 같으면은 그놈 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착해요. 그러고 마는데 뭘 삼매기는지는 몰라도요. 한마디를 달아야 속이 시원하게 그 배운 놈이에요. 삶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이 많아요. 근데 좁게 보면은 돈 가지고 돈 없으면 죽는다. 공부 무슨 1등 해야 된다. 이런 좁은 세계관 속에서 그를 가두면은 결국은 삶의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 많지만 영혼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형무소가 있는 재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그 형제들이 그렇죠. 성경의 형제들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부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돈이 많아. 아까 그 4천억 갖고 있다가 1,500억 1차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놈처럼 이미 돈 외의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돈에 노예가 돼.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죠. 아까 내가 돈을 벌어서 뭘 이룰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꿈이라 그랬죠. 검소하게 적게 벌어서 검소하게 살겠다. 이것은 사실 위대한 꿈입니다. 그것이 왜 위대한 꿈이냐? 자기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검찰총장이 왔다 그럽시다. 검찰총장 야 대단한 사람. 우리나라의 사법을 다 쥐고 사형을 시키려면 시키고 풀어주면 풀어주고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보면 큰 사람이에요. 거꾸로 보면은 자식이 말이야 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아첨을 얼마나 해댔겠으며 수사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자식이 말이야 영혼을 팔아갖고 저기 올라간 놈 아니겠어? 그렇게 보면 그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길을 택하느냐? 내가 나의 영혼을 팔고 나 자신을 팔고 그냥 비참하게 바깥으로만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어떤 자리를 올라가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나의 삶은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더디지만 조금씩 이루어가는 삶이 옳은 거냐? 대략 인류의 스승들이나 지식인들은 후자의 삶을 택해요. 대략 무식하고 깊은 정신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자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부자를 보면 일단은 대략 깊은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건희 같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기 형을 모든 재산을 다 내버리고 택해야 될 자기 형을 그 양반은 우리 집에서 옛날부터 내놓은 사람이에요. 하는 데에서 오는 그 영혼의 빈곤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내면의 힘 중에서 정직, 너무나 간단하지만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힘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전부라고 봐야죠. 그래서